안녕하세요. 차트초등학교의 파탄범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매매 도구, 가장 간단해서 너무 쉽지만 실제 매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추세선. 추세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추세선은 너무 쉬운 내용이더라도 처음 그리고 트레이딩뷰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트레이딩뷰 설정과 추세선 설정의 팁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트레이딩뷰를 같이 열어볼까요? 트레이딩뷰에서 추세선을 어떻게 그린 후 설정하는지 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숨겨져 있는 꿀팁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추세선 챕터일 수 있지만 한번 우리가 게임할 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할 때 리스 항구에서 초보자 시절 달팽이를 잡던 초보자 시절을 생각해 볼게요. 자, 모두들 초보일 때는 아이템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더블클릭은 무엇인지, 공격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 차트에서도 처음 트레이딩뷰를 켜는 방법도 모르고 이렇게 비트코인 한글로 쳐서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찾는 방법도 모르고 여기 있는 많은 매매 도구들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많은 도구들 중에 어떤 게 무기고 어떤 게 방패구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들 처음에는 몰랐었고 저도 몰랐었습니다. 이때 처음 접하게 되는 몬스터인 초록 달팽이는 바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추세줄, 추세선입니다. 그럼 먼저 추세선에 대해 정의부터 한번 짚고 가도록 해볼게요. 추세선이 뭘까? PPT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추세선을 먼저 명명하고 추세선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라고 제가 정의를 찾아봤어요. 차트에서 처음 그려보는 도구로서 추세선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선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차트에서 어떤 현상, 즉 캔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캔들이 일정한 경향성을 띠면서 방향성 또는 경로를 띠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으로 표현한 게 추세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트레이딩 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가장 기본적인 차트인 캔들 차트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캔들 차트,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까요?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까요? 네, 바로 어디로 올라가는지 밖에, 지금 어떤 경로를 띄고 있는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가 위로 갔고 여기서는 아래로 갔고 여기서는 좀 옆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어떻죠? 위로인지 아래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라도 볼 수 있겠고 옆으로 간다는 것, 즉 횡보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게 초봉으로 바꿔볼까요? 다시 시작. 자, 초봉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빨리 경로를, 추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초봉에서는 캔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추세선은 우선 이 추세선 그림에서 추세줄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을 맞춰 그려서 이 하나로 지지와 저항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큰 범위에서 보도록 할게요. 큰 뷰에서 보기 전에 다시 PPT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밑에서 적어놓은 제가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차트에 처음 그려본 도구, 가장 간단합니다. 선 하나로 차트를 분석할 수 있고 차트에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기 때문에 처음 그려본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2개 적어놨습니다. 틀린 추세선은 차라리 그리지 않는 게 좋다. 자, 여기서 그린 추세선은 지금 이 다음 어떻게 형성될지는 차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추세선을 틀리게 이렇게 그려놨을 경우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추세선은 차라리 그리지 않는 게 좋다. 즉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추세선 한 가지만 보고 매매를 하면은 아주 큰 함정 2가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추세선만 보고 매매를 하면 첫 번째 함정, 첫째, 모두가 바라보는 똑같은 선이기 때문에 함정 그리고 세력들의 페이크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 선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올라가겠지 했는데 세력이 함정으로 바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쉽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의 2번째 함정, 제대로 그리지 않은 틀린 추세선이 만약에 맞게 그려졌어요. 지금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추세선은 우선 제대로 그리지 않은 추세선이라고 할게요. 추세선을 그려서 뭔가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올라갔잖아. 이거 맞았냐고 이렇게 그렸어. 하지만 여기서 함정, 여기서 틀린 추세선을 지우지 않고 계속 그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빠진 후 지웠어야 할 이 보라색 추세선이 계속 무의미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없게 캔들과 차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추세선은 차라리 그리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추세선이 이탈할 경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추세선은 지워야 합니다. 추세선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쉽고 간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릴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추세선은 정답이거나 함정, 즉 세력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추세선을 가장 그리는 기본에 대해서 그리고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추세선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라인이라는 툴에서 추세 줄을 선택합니다. 다른 라인은 다른 선들은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인 추세 줄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대부분 이 마지막 캔들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서 추세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추세선이 형성되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추세선이 형성되기도 하겠죠. 자, 대부분 이렇게 꼬리에 맞춰서 그릴 때, 자, 모두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팁 드리겠습니다. 꼬리를 이렇게 맞춰서 그리면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꼬리에 해당하는 여기 저점에 우리가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점에 찍어야 합니다. 이 저점에 찍을 때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저절로 자동으로 마지막 저점에 추세선이 설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위에 그릴 때도 잡은 후 마우스를 끈 상태로 컨트롤을 누르고 캔들을 탐색하면은 꼬리의 고점, 캔들의 고점을 자동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꼬리에 추세선을 놓고 여기도 추세선을 꼬리에 놓고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입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이 다음으로 캔들이 가니까 추세선을 확장 길게 그려야 해서 이렇게 컨트롤 C, V를 해가지고 느려뜨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땐 이랬어요. 지금 이걸 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이랬습니다. 아니면 이걸 이렇게 늘리거나 그러면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죠. 자,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추세선을 더블 클릭한 후 저기 익스텐드 확장이란 뜻이죠. 확장선 왼쪽 라인 선을 확장한다. 왼쪽 선을 확장한다. 오른쪽 라인 익스텐드 오른쪽 선을 확장한다. 확장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왼쪽 라인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확장된 선이 보이고 오른쪽 라인 확장하면은 이렇게 확장된 선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선의 확장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추세선을 그릴 때 애초에 확장선을 켜놓고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짧게 그려서 이 단기 추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진행될 오른쪽 라인 익스텐드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진행될 추세선 이 라인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직 캔들이 그려지지 않았을 때도 라인선을 확장시켜서 앞으로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렇게 추세선을 그린 다음에 앞으로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추세선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린 확장선이 방금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추세선의 팁,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추세선 기본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세선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매매에 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린다 했죠?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꼭지에 컨트롤 이렇게 추세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장선을 꼭 켜줘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이 확장선 위에서는 지지대 그리고 확장선 아래로 캔들이 가면은 저항선 여기서 캔들이 부딪히면 저항 위에서 캔들이 부딪히면은 지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은 부딪힐 때 지지 받을 때 롱 그리고 저항을 받을 시 숏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캔들이 추세선에 따라서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캔들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여기서 지지 못하고 뚫을 거야 해서 숏을 치는 것은 예측 매매입니다. 우리는 대응 매매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눌림이나 아니면 지지를 받은 포인트에서 롱을 진입하는 전략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제가 이 꿀팁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 나 지금 이 추세선이 얼마 동안 이 추세가 형성되고 올라간 거에 판단할 때 쉬프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두 아실 거예요. 자, 이만큼 추세가 형성될 때 30일이 걸렸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긴 며칠 동안 올라갔어 하면은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추세선 중에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나는 매매를 했고 추세선을 그렸고 자, 그럼 이 추세선은 이 구간에서 매매했고 그럼 이 추세선은 얼마 동안 형성된 것일까 알아볼 때 데이트 타임 레인지를 눌러놓으면은 이렇게 22일 동안 추세가 그려진 후 체크 후 상승을 했다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얼마나 올라갔을까 추세선을 그려놓고 다시 데이트 타임 레인지를 눌러놓으면은 15일 그리고 22일 이렇게
추세선에 따라서 이 추세가 형성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2일 동안 약한 추세로 상승을 보여줬고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15일 동안 올라갔구나. 이렇게 매매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추세선 그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부터 배워봤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꼬리에 그려야 할지 몸통에 그려야 할지, 그리고 꼬리가 여러 가지 삐죽삐죽 다 나와 있으면 어떤 꼬리에 그려야 할지, 그리고 몸통과 꼬리가 밀접해 있고 몸통과 꼬리가 애매하면 어디에 그려야 할지 정확하게 제가 원칙을 짚어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세선 지우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러한 그림 많이 보셨을까요? 추세선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올라갈 때 했던 매매, 이건 내려갈 때 했던 매매, 그리고 이거는 지지대로 썼고 이건 저항대로 썼고. 하지만 추세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씩 소거해 가야 돼요. 하나하나씩 지워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지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추세선 지우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추세선 그리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